일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거리, 풀리지 않는 갖가지 궁금증을 모두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일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경호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이 시작되면 다양한 수급업체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꼭 이행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나름대로 수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있습니다만 혹시 보완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수급업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를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 신규사업 담당자로 근무하시는 나경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과 관련된 안전과 보건 확보 기준, 그리고 절차 마련과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중 제6호에서 제9호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6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6호에서는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율 고용, 겸직 허용 등을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업무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7호에서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또는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취합하는 등 의견 제시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 후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청취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8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를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작업이 중지되거나 근로자 대피 상황, 위험 요인 제거 등의 대응 조치. 둘째,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마지막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조치, 구호 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를 매뉴얼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 중지권, 관리 감독자의 작업 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를 매뉴얼에 마련할 때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 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 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매뉴얼에 마련할 때 현장 출입 통제, 해당 사업장에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당 사항 공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입니다.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첫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둘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마지막으로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먼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마련하되 안전, 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가 기준을 예로 들어보면 수급인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업 절차 준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관리 비용을 예로 들면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 조치, 방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는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안전, 보건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이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민을 보내주셨던 나경호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볼까요? 신규 사업에서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연이었죠. 이 내용은 도급업체뿐만이 아니라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급을 하는 경우에 도급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 그리고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절차를 잘 만드시고 적합한 업체와 도급을 하는 체계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사연 보내주신 나경호 담당자님께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